1980년도에 경제 성장률이 대단했습니다. 10%였습니다. 무려 2009년도는요, 경제 성장률이 0.7%로 급락을 했습니다. 당연히 사라져야 되겠죠. 직업이 부동산 갭 투자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러한 위기가 오게 되면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더 하락합니다. 감점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자고 나면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제2의 IMF가 오지 않을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좀 무거운 주제가 되겠는데요. 제2의 IMF 시대에 오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13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지가 지금 2달이 훨씬 넘었습니다. 네. 아마 이번 부동산 강력한 대책으로 약발이 좀 맥힌 것 같은데요. 전국적으로 아파트 값과 전세 가격이 계속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지난 98년, 99년 IMF 위기 때 부동산 매매 자체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거래 절벽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부도로 인해서 폐업 사태가 증폭이 됐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 자체가 이렇게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는 예측이 감지되고 있는데요. 20년 전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닌가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그런 일들이 오면 안 되겠죠. 지금 한국감정원에 의하면 전국 주택가격과 아파트 가격이 계속 하락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매매 가격은 전국적으로 2.5%가 하락했고요. 전세 가격은 2.8%가 하락을 했는데 지금 11월 셋째 주도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전국적으로 계속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는 1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집값에서 아파트 가격이 울산 지역은 7.8%가 올해 하락했습니다. 제일로 많이 하락했죠. 경남 지역도 7.3%가 하락해서 지금 울산, 창원, 경남 지역에는 깡통주택과 역전세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 지역의 그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이유는 지역 경제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울산 지역의 주력 산업인 게 어떤 겁니까? 조선과 자동차와 석유화학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조선업이 불황입니다. 그래 이 조선업에도 일감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일감이 절벽이라는 겁니다. 또 자동차 산업에서 자동차 수출 부진으로 성장세가 지금 저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노동조합에서는 또 데모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특히 울산의 자동차 산업에서는 중국의 사드 보복 영향 등으로 자동차 판매가 급감하면서 자동차 부품 납품업체들이 실적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협력업체들은 구조조정 위기감이 지금 고조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전국적으로 자동차 부품 납품업체들이 지금 고사 직전입니다. 지금 폐업 위기 상태에 처해 있어요. 심지어 종업원이 50명이었던 종업원이 5명으로 축소되고 말이죠.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 현대중공업도요. 2014년 11월 이후에 해양 브렌트 수주가 너무 저조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노동조합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계속 지금 하락하고 있지만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하락하는 지역도 있고 보합세를 유지하는 지역도 있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는요, 매수인이 없어요. 매수인들은 급매물이 나오면 급매물 중에서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가격 조정이 되어야 사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매수인들은 지금 관망세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혀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세 매물은 지금 상당히 풍부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뭐 창원, 울산뿐만 아니죠. 가장 심각한 게 지금 조선업 불황으로 경남, 거제 등이 지금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남, 거제 지역은 인구가 이동되고 있죠. 마이그레이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제 지역은 지금 계속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시도 마찬가지죠. 세종시로 인구가 이주되다 보니까 계속 청주에도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이제 갭 투자들이 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부동산 투기 과열 현상이 자취를 감추다 보니까 이제 전국 무대에서 활동하던 갭 투자들도 이제는 사라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사라져야 되겠죠. 직업이 부동산 갭 투자면 되겠습니까? 생산적이지 않죠. 그러나 그들만 배불리 사는 겁니다. 이렇게 갭 투자를 하는 이런 투기는 좀 근절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그 주택은 국민들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주거 목적으로 사용해야지 너도나도 뭐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말이죠. 너도나도 갭 투자하면 되겠어요. 그러나 이제 갭 투자들도 수익을 많이 냈지만 지금은 아마 갭 투자들이 상당히 대출을 끼고 전세를 낀 갭 투자들은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을 겁니다. 좋은 시절이 있으면 힘든 또 시기도 오는 것이지요. IMF 위기 당시 말이죠. 전국의 전세가는 무려 마이너스 20.1%가 하락했습니다. 매매 가격은 13.5%로 동반 추락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항상 이러한 위기가 오게 되면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더 하락합니다. 그러면 깡동주택이 나오고 역전세가 나오는 겁니다. 요즘은 역월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전세 가격이 하락하니까 임대인,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다 못 주기 때문에 역으로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매월 역월세, 집세를 뭐 거꾸로 30만 원에서 50만 원 지급하는 이러한 지역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MF 때 말이죠. 서울 지역은 전세가와 매매가가 더욱더 하락을 했습니다. 전세가는 21.4% 하락했고 매매가는 14.2%가 평균적입니다. 평균적으로 하락했는데 사실은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부터 2013년 5년까지요. 오히려 서울의 강남권 아파트는 강남 지역 5년 동안 45%가 하락했습니다. 이때 2008년 9년에 강남에 있는 중산층 이상인 분들이 수년 동안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자고 나면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무려 5년 동안에 말이 그렇지 45%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강남 지역에는 45%가 하락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남 지역이 2013년부터 회복을 해서 계속 다시 상승을 한 것이 지난 올해 18년 8월까지 계속 심지어 100% 이상 상승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라고 하는 것은
2013년 기준이 되겠습니다. 13년 기준 했을 때 18년 기준 하면 100% 이상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건 참 버블이죠. 예.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호재는 없고요. 악재만 산적해 있습니다. 예. 대출 강화하지요. 강력한 대출 규제하고 있지요. 또 금리 인상하고 있지요. 전세 가격 하락하고 있지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IMF 때와 같이 유사한 거래 절벽 현상이 계속 나타난다면 제2의 IMF가 오지 않을까, 이런 염려스러운 걱정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1980년도에 경제 성장률이 10%대였습니다. 지금 중국은 6%대고요. 인도가 7%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80년도에 경제 성장률이 대단했습니다. 10%였습니다. 그러다가 1997년도 글로벌 경제 위기가 오기 전에는 7%였었습니다. 그러다가 IMF를 맞으면서 4%로 하락했지요. 4%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5.5%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경제 성장률이 2.8%로 하락했죠. 2.7%가 떨어졌어요. 그게 바로 글로벌 경제 위기로 하락을 했는데, 무려 2009년도는요 경제 성장률이 0.7%로 급락을 했습니다. 바로 프렌즈 현상이 나타났지요. 프렌즈 현상입니다. 아주 급락했습니다. 2007년도에 5.5%였는데 2009년도에 경제 성장률이 0.7%로 곤두박을 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2018년도 현재는 경제 성장률 2.7%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세계 경제 성장률은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 OECD가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세계 경제 성장률이 하향으로 조정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내년의 경제 성장률은 2.7%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무디스가 대한민국의 성장률은 2019년도에 2.3%로 하락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 아직은 뭐 좀 이런 시기가 이런 것 같고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지수를 계속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와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강화, 금리 인상, 지금 경기 침체로 악조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울산, 창원, 거제 이런 기반 산업인 조선과 자동차 등 불황의 직격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하반기에도 부동산 공급 물량이 많았습니다만은 내년 2019년도에도 무려 전국적으로 38만 가구가 공급 물량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사실은 올해가 더 많이 쏟아졌죠. 그래도 2019년도에 38만 가구가 공급 물량이 쏟아지는데요. 아마도 지금 지역별로 공급 물량을 조절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주택, 특히 공공주택 정책 위반자들은 이런 공급 물량도 조절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지역경제 기반이 흔들리는 이러한 울산, 창원, 거제 이런 것들은 정부가 나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해봤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오늘은 무거운 주제였는데 그래도 어떻습니까? 시대의 환경 이런 걸 허리끈 졸라매고 열심히 앞을 향해서 전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